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편 제6강 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해서 화섬사 편이 되겠습니다. 이 화섬사는 재생섬유, 반합성섬유, 합성섬유 등의 고분자 물질을 방사한 것이 화섬사입니다. 그래서 화섬사에는 필라멘트로 방사를 하는 게 있고 스테이플 파이버로 방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사는 이 화섬사의 이 필라를 여러 합쳐서 다발로 만든 것이 이 필라멘트사고, 또 스테이플 파이버는 이렇게 화섬사 방사한 것을 짧게 절단을 해서 방정용으로 스테이플 파이버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섬유는 열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텍스처드 얀으로 가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는 천연 또는 합성 중합체로부터 인조 섬유를 방사하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을 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에는 필라멘트 방사가 있고 토우 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화학섬유의 이 원액이나 이런 칩을 녹여서 용융 방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라멘트가 용융 방사를 해서 나오면은 또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필라멘트가 1차적으로 나오면은 이 연신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폴이나 나일론은 약 한 3, 4배 정도의 가늘기로, 굵기로 다시 연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연신을 하는 과정에 근소한 또 꼬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신을 해서 최종 우리가 사용하는 필라멘트 얀이 이렇게 생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우 방사는 여러 개의 방사구를 사용을 해서 방사가 된 것을 이런 여러 올의 필라멘트를 합쳐서 굵은 모양의 어떤 다발로 만들어진 것, 이런 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 토우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솜 자체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다시 방정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솜 상태로 이대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토우라고 한다. 그래서 방사를 하게 되면은, 필라멘트로 방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처음 방사된 그 양 카운트에서 3, 4배 정도 더 연신을 해서 실제 우리가 그대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라멘트로 상품화가 되고, 또 이렇게 토우로 방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토우 방산 자체에서 솜 상태로는 그대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짧게 절단을 해서 스테이플 파이브로 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 사이는, 필라멘트는 모노필라멘트가 있고 멀티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 모노필라멘트는 한 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낚싯줄처럼 한 올로 통으로 되어 있는 걸 모노필라멘트라고, 멀티필라멘트는 이 방사가 돼서 나오면은 그 방사된 필라멘트를 여러 올 합쳐서 하나의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에스탈 여기에 원사가 이 폴리백데니아다. 이 폴리백데니아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용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36필라라 해서 폴리백데니아 속에는 가는 필라멘트가 36개가 합쳐져서 백데니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폴리 원사가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한 가닥으로 보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당겨 보면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닥으로 필라가 합쳐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섬사는 대표적인 게 이게 폴리에스탈이죠. 화섬의 대표는. 그래서 이 폴리에스테르의 수지를 보면은 PET가 있고 PBT, PTT 등 같은 이런 수지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폴리에스테르의 수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폴리에스테르는 폴리에틸렌 텔레부탄레이트, PBT는 폴리부틸렌 텔레부탄레이트, PTT는 폴리트리에틸렌 텔레부탄레이트. 이거의 약자가 TT인데,
PET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포레스탈이다. 일반 포레스탈이고, PBT나 PTT는 어떤 탄력성, 어떤 일반 그 PET보다는 스판덱스와 같은 탄력성을 가진 것이 이 PET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이 원자 구조를 보면은 PET는 거의 일직선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PTT나 PBT는 이렇게 굴곡이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당겼을 때는 신장을 하는 그런 어떤 탄력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ET는 TPA와 EG를 합성해서 포레스탈이 되는데, 이 TPA는 텔레부탄 애시드, 그 다음에 여기 이 EG는 에틸린 그로크일, 이렇게 해서 텔레프탄 레이트 애시드와 에틸렌 그리콜을 합성해서 포레스타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TPA, EG가 모여서 포레스타리 된다. 그래서 PET는 합성 구조가 탄소수가 CH2 탄소수가 한 2개예요. 근데 좀 이따 다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포레스타르는 이렇게 융점이 높습니다. 255도 이상에서 융점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고온에서 모든 염색이나 가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포레스탈은 고온 고압 염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비용도 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포레스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ET와 PBT와 PTT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PET와 PBT는 TPA와 EG를 같이 써요. EG를 같이 쓰는데, 단지 탄소수가 PET는 2개고 CH2 탄소수가 2개고 PBT는 4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융점은 PET는 255도씨, 그 다음에 이 PBT는 220도씨. 그래서 이런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PET는 고온에서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분산면으로 고온 고압 염색을 해야 되고, 이 PET는 220도 융점인데 100도씨에서 가수분해를 해요. 염료가 100도씨에서 가수분해하죠. 그래서 분산 염료로 일반 염색을 한다. 그러니까 고온 고압 염색이 아니고 우리가 뭐 면이나 아크릴이나 울이나 이렇게 하는 일반 염색에서 PBT는 염색이 가능하다. 단지 염료만 분산 염료를 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보면 뭐 포레스탈 같으면 가장 질기고 강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 우수하고. 근데 단지 PBT는 스판덱스와 같은 탄성을 가진 부드러운 소재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TT는 여기 PET, PBT는 1941년도에 개발이 되고 특허가 나인, 그 영국에서 특허가 나는데, PTT는 2000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PTT는 TPA에다가 바이오매스 그 에탄올을 갖다가 합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는 환경 부하가 적은 원료를 쓴다. 그래 옥수수에서 뽑아져 나온 섬유다. 그래서 친환경 섬유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두폰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 두폰사에서 이 PTT로 판매하는 상품명이 소로나라는 겁니다. 소로나. 이렇게 해서 PTT는 PBT보다도 더 탄성이 있고 부드럽고 염색성 결례력 우수하서 마찰 강해서 저항성이 있어서 방호, 더러워지는 것도 방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화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레스텔 계가 이렇게 PET, PBT, PTT가 있어서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그 PET는 물론 뭐 오래전서부터 사용해오던 그런 용도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또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뭐 이런 그 섬유 쪽으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또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PBT나 PTT는 실제 우리가 의료용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T 같은 경우는 수영복이라든지 뭐 기타 스포츠웨어나 이런 쪽에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염색성이 우수하고 결례도 우수하기 때문에 스판덱스보다도 색상 구현도 좋고,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BT는 뭐 일반적인 의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PBT 섬유를 한 말씀드리면은, 이 옷이
PBT가 혼방된 그런 소재예요. 아크릴에다 PBT가 혼방된 건데, 이러한 소재가 우리 스판덱스가 들어가서 우리가 스판덱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섬유가 신축성이 있도록 착용감이 좋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스판덱스를 넣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냥 PBT와 이 아크릴을 혼방한 섬인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이 소재로는 지금 현재 캐주얼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섬사가 이 포레스텔 PET죠. PET가 방사가 되면은 한 3, 4배 정도 연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3, 4배 정도 연신을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신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만 연신을 해서 반연신사로 해서 가공사로 사용하도록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연산 그 필라멘트로 FOY라고 그래요. FOY 또는 FDY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반만 연신을 해서 가공사로 쓰기 위해서 나온 거는 POY래요. POY.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POY를 가지고 만드는 게 TY라든지 또는 ATY, ITY 같은 이런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FOY, 풀이로 이제 연신한 거, 완전 연신한 이런 거, 직물이나 편물에 직접 사용이 되는데, 스타킹 커버링사에 사용되는 거는 10에서 30대니아. 그 다음에 경편이나 한편에서는 40, 70대니아. 편직물에 사용되는 거는 한 70대니아 정도 이상에. 그 다음에 유연한 편직물에는 이거는 뭐 1대니아 이하의 극세사. 이거는 이제 일반 포레스타리가 아니고 마이크로 필라멘트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일반 가방이나 기타 등등 이런 쪽에 만든 데는 뭐 210대니아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반 우리가 PET, 포레스타리는 이렇게 완전 연신을 해서 이런 용도로 각각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OY로 반만 연신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POY는 방사 속도가 3,500이 전후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상당한 연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POY를 한다. 그래서 이런 방사 속도를 가지고 조절해서 반만 연신이 되도록 해서 POY를 만들고 있다. 주로 이 POY는 가공사를 만들 때, 가공사, 뭐 아까 얘기했던 DTY나 ITY 뭐 같은 이런 가공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POY와 가공사는 이 DTY를 만드는데 이게 POY가 쓰이고 있다.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가공을 한 데 있어 가지고 ATY나 ITY는 공기의 힘으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강한 압축 공기로 분사시켜서 섬유의 일부를 날려서 루프가 형성돼 시로 부피가 커지면서 필라멘트지만 방적사 특성을 갖도록 해준다. 그래서 ATY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의 힘으로 이렇게 북실북실 이렇게 만들어주고, ITY는 이렇게 했을 때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찝어주는 것이고, ITY는. 그래서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은 ATY는 공기압으로 섬유의 표면을 연속적으로 두들겨서 피치 스킨, 복숭아 털처럼 이 벌케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 표면은 면과 같은 그런 어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레스타를 100%지만은 정말로 면과 같이 소프트하고 또 물 흡수도 잘 되고 이런 포레스타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ATY다. 그래서 의류용 140대니아, 가방용은 한 1000대니아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ITY는 마찬가지로 공기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만은 재직이나 편성을 돕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이렇게 좀 찝어주는 형태. 그래서 어떤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공기의 힘으로. 그 다음에 공기의 힘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 어떤 꼬임을 줘서 그거를 다시 반대로 회연하면은 그 꼬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꼬임을 주고 열 고정을 했을 때 그렇게 만드는 것이 DTY입니다. 그 DTY 연사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DTY는 이렇게 됨으로써 크램프를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벌기성, 약간 스트레치성, 가연성이 주어진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포레스탈 PET를 가지고 POY로 반연실을 해서 나와서 ITY나 그 ATY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공기의 힘으로,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DTY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원사 중에는 신축사로 나오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폴리우레탄 스판덱스가 신축사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신축사, 고신축사, 잠재 건축사, PTT, PBT, HSY, 이런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다 조금씩 만드는 방법은 틀려요. 근데 다 늘어나는 공통점은 다 똑같다. 무엇이 다른가? 예. 우리가 고신축사라 하는 이 고신축사나 하이 슈링케이지한 그 HSY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폴리에스테르의 열가소성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패스트티에서도 빠른 꼬임을 줘서 원사의 크림프를 형성하는 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신축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림프를 줘서 이렇게 신축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고신축사다. 그 아까 DTY하고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재 건축사는, 이거는 우리가 PBT나 PTT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성분이 다른 이종의 폴리머를 한 개의 노즐을 통해서 방사함으로 단면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된 바이오 컴포넌트 구조의 원사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용융 방사 후에 이종의 폴리머의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그림프가 형성된다. PTT나 PBT. 어떻게 만들어지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방사를 할 적에 A는 일반 성분을 넣고 PET를 넣고, B는 건축 성분인 PBT를 넣는다고요. 반반을 넣어서. PET와 PBT를 반반을 넣어서 이렇게 이 섬유를 방사를 해 놓으면 어떤 수축 차이로 이 크림프가 형성이 돼서 염색을 하고 나서는 수축 차이로 어떻게 탄력성을 갖는다. 스판덱스와 같은 탄력성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PBT를 넣은 이 섬유가 이런 식으로 일반 포레스텔과 또 T를 넣어서 원사를 뽑아서 이렇게 염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신축을 갖도록. 그래서 염색하기 전에는 이렇게 신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염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염색 후에 좀 수축이 되면서 이런 그 신축성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검출사는 기계적 스트레스성을 지니면서 자체의 탄성도 가지고 있어 뛰어난 신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PBT, PTT 그거죠. 이거는 기계로 주름을 슈링케이지 주지 않았어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스판덱스보다 촉감이 좋으며 적당한 탄성을 가지고 우수한 결례도와 뛰어난 색상 구현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PET, PBT, PTT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한 것처럼. 그래서 요즘 PBT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것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잠재 건축 사용되는 PTT는 37%가 지속 가능한 식물성 자원에서 수출한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하겠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벌키사라고 있습니다. 이 벌키사. 이것도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데, 열연신을 하지 않은 스테이블 파이브를 넣고, 그 다음에 열연신을 한 스테이블 파이브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방적을 하면은, 이제 100% 아크릴이든, 또는 AC든 AW든 이런 혼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벌키사라고요. 벌키사는, 이거는 벌키성을 갖는 거죠. 벌키성을 갖는데, 이게 아크릴 또고, 아크릴 울, 아크릴 면, 이렇게 이제 원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아크릴 부분만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성분을 넣어서 하나의 방사구로 방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특수한 어떤 스판덱스 같은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W 원사를 2합 34수로 방적을 해서 방적 공장에서 로하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염색을 하면, 염가공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5% 정도로 수축이 된다. 수축이 돼요. 그러면은 염색 후에는 이게 2합 한 28수 정도 굵기로 실이 굵어진다, 부풀어진다. 네. 그래서 컬러에 따라서 화이트처럼 밝은 게 있고 또 브루처럼 뭐 중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랙처럼 닥한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는 2합 28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2합 30수 정도로 굵기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2합 한 28수 이래 되면은 2합 한 뭐 27수 뭐 이렇게 색상이 진할수록 실이 굵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주는 거는 그러니까 15%로 하기도 어렵고 뭐 15 내지 한 20% 이렇게 뭐 이 라운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축이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 아크릴 AW 벌키를 가지고 12게이지 싱글 편집을 했어요. 여성 라운드 티인데 편집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요 브루 기준으로 다 잡았어요. 브루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그 데이터로 브루를 편집하고 또 화이트를 이제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하나를 잡았으니까 했는데 이 옷이 나오는데 화이트는 이 실이 가느니까 이 브루로 한 28수 정도 굵기를 잡았는데 여기는 30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옷이 비치게 돼요. 속 살이 비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그대로 판매를 못하고 다시 이거를 도목을 높여 다시 작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축이 되는 원사들은 뭐 이 벌키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뭐 PTT 이런 것도 이렇게 특히 이제 이 한올로 이렇게 이 하이게이지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꼭 칼라별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어놨죠. 이게 열려진 후에는 수축이 한 20%. 하이벌키사는 방적 번수, 염색 번수가 크게 달라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노말 아크릴이에요. 노말 아크릴인데 이 원사가 벌키 아크릴이에요. 벌키. 굵기 차이가 나죠. 털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말하고 벌키가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화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혼방사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더 잘 준비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